동영상도 오늘부터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계속 올려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말부터 특강은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월수금으로 수금일로 신청하셨으면 일요일부터 시작이고 화목토로 시작했으면 토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강에서 빠지게 되는 날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날에 오라고 얘기하든 따로 보충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수강료 정상 받는 겁니다. 수업 안 나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0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차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1차 함수를 아시잖아요? 그냥 나와 있는 거에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쓰면 우리는 그걸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를 기울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b를 y축으로 평행이동이라고 하던가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푸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학년, 2학년 거를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 방식대로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지 않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식을 문자를 좀 바꿔서 써요. 이런 상태고. 그래서 문자 자체를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써있는 거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좌표로 표현할 때는 얘를 넘겨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y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m에다 x,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좌표를 대입을 할 때 어떻게 대입을 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뭐 써있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좌표를 하나 대입한다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그 대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y는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m에다가 x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이제 뭐냐면요, 예를 들어 기울기를 뭐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표를 뭐 2,1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원래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계산을 하면 얘는 뭐예요? a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2,1을 대입해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식이 y는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뭐냐면요, y 빼기 1, 그 다음에 2에다가 x 빼기 2, 그래서 이걸 그냥 전개하면, 그래서 y는 이렇게 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고 좌표를 항상 부호 반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으로 바꿔주시면 어차피 얘랑 그냥 똑같아진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기본형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제 왜 이런 걸 얘기해 주냐면요, 1학년 때, 2학년 때는 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얘 다 왔습니다. 네, 뭐 저한테 별 얘기 없었는데요. 잠시만요. 너 여기 학원 올 때 차 타니? 응. 차요? 응, 학원차. 탔어? 네. 탄다는데요? 뭐 영어 시간 바뀌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수학은 안 바뀌었냐고 물어보는데? 안 바뀌잖아.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뭐 얘기하다 말았냐. 우리는 이 y절편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고등수학에서는 y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하지 않아요.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식이 있어. 그럼 내가 뭐 이거를 한 칸 올렸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식이 y는 x인데 한 칸 올리면 y는 지금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아니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꼭 y축 방향으로만 이동한 게 아니라고 원래는. 근데 중학교 때는 y축 방향으로만 이동했다고 배운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x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해도 이제 되는 거죠. 요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으면 요식이 좀 필요해. 얘는 좌표대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도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식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요식은 무조건 y축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푸는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식을 위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걸로 써도 상관은 없어.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얘기를 해드린 것 뿐이에요. 계산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푸시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설명에서 또 나와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요. 네, 기울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3학기 2학기 거를 배운 다음에 이걸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3학기 2학기 거를 배우신 분들은 삼각비에서 탄젠트 값이 있잖아요.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탄젠트 값은 다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함수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 게 110페이지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그 옆에 문제로 갈게요. 자, 294번. 자, 294번에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Y는 AX 플러스 B. 자,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뭐냐. 이건 문제는 뭐 중학교 문제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자, 얘는 그냥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뭐. 설명할 게 뭐가 필요가 있나 이게? 중학교 내용이라. 네, 제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96으로 갈게요. Y는 A-1x 플러스 B-2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가 45도란 얘기예요. 탄젠트 45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죠. 탄젠트 45도가 뭔지. 네, 탄젠트 45도 뭔지 아시는 분은? 탄젠트 45도? 가장 최근에 배운 탄젠트 45도? 네, 얘네들 배운 지 오래됐으니까. 너무 배웠잖아, 최근에. 몰라요?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네. 자, 그래서 A-1은 1이 돼서 A 값이 2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45도 있고 Y절편이 또 이제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네, 그래서 넘기면 B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2고, 그 다음에 B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고요.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모르실까봐 써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참고에 써있군요. 네, 자, 써있었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받겠습니다. 112페이지 298번.
자, 112페이지의 298번은 이제 뭐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네, 이제 범위를 정해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298번에 fx가 2mx-m 플러스 3.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항상 양의 값을 가질 때 실수 n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y 값이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대입하든 무조건 얘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 얘 선은 0에서부터 1 구간은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점이. 그게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예요. 뭘 대입하든. 자, 그러니까 얘가 근데 m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x축이 있으면 그러면 그림이 똑같이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네. 모양 자체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 구간만 양수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만.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 구간만 양수면 되는 거니까 경우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n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어차피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0이랑 1인 거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는 식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0은 여기다 대입하면 0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3은 F1은 2m-m 플러스 3이라고 대입하면 될 거고 얘도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위에 걸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어서 m은 3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를 정리하면 m 플러스 3이 양수니까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3보다 지금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얘를 계산하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298번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300번 이제 마찬가지 300번까지만 설명하고 풀게요. 300번에 나와 있는 건 자, fx가 똑같은데 mx-2m 플러스 4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근데 양음의 값을 모두 가질 때 실수 n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얘기는 방금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m이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양음을 모두 갖는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0이면 여기가 3이어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가 음수가 나오고 y값이 하나가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게 양음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라 그랬죠? 똑같은 위치지만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0이 양수일 수도 있고 값이 3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n 값이 음수일 때 이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 자, 문제에서 풀 때는 뭐 상관이 없죠? 실수 n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우선은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뭘 대입을 할 거냐면요. 0을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F0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4 이렇게 하나 되고요. 3도 이제 대입할게요. 그럼 F3은 지금 3m 마이너스 2n 플러스 4 그래서 n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음수인지 얘가 양수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던 y끼리 지금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곱이 무조건 음수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차피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상관없이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나온 값이 y가 그러니까 서로 곱하면 무조건 음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얘랑 얘랑 곱해서 음수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상태로.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조금 찝찝하죠?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요. 그러면은 n-2에 n 플러스 4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n-2에 n 플러스 4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n값이 하나는 2고 n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부등식 기억나요? 2차 부등식? 0보다 클 때 어떻게 쓰는지 기억해요? 안 나요? 0보다 클 때는 따로따로 쓰라 그랬고요. 0보다 작을 때는 겹쳐서 써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따로따로. 자, 그래서 얘는 m이 2고 m이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m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까봐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푼다는 게 300번 푸는 방식이었어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301번까지 우선 풀어보세요.